육식갑자, 갑자, 을축, 병인, 정, 무진, 기사, 경공,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병진, 신사, 희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예, 무자, 희축, 경인심, 임진, 계사, 갑오, 을, 병신, 정요, 무술기,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기, 경술, 신의, 힘자계,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기미, 갑, 신유, 임술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병오, 신미, 임신계,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 병신, 정유, 무술기,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기요, 경술, 신의,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계, 갑신, 의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미,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우리 내 사주가 또는 내 주변 이웃 또는 가족들의 사주가 이제 가장 기본이 음양과 오행이거든요. 양과 음과 양. 양인지 음인지. 여성은 음이고 남성은 양이잖아요. 여성이 음인데 본래 가진 기질이 여성이 음인데 사주 구성상 음이 더 많다, 양보다. 그러면 참 삶이 힘든 거예요. 남자인데 양이 더 많다. 이러면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 반대로 남자인데 음이 더 많다. 이제 음한 게 더 많다. 그러면 견딜만해. 여자인데 양이 더 많다. 그러면 살만해.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성은 음이기 때문에 음한데 음이 더 있으면 그러면 내 사주에서 음양을 어떻게 나누나? 목하고 화는 양으로 보고요. 금하고 수는 음으로 봐요. 금수가 많다. 내 사주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금수가 더 많다.
금수에 이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좀 음하다. 온도가 낮다. 이건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 남자는 좀 추워도 괜찮다고. 남자는 좀 열 많잖아. 남자가 원래 플러스 건강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는 뭐 추워도 오히려 더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여자는 본래 춥기 때문에 따뜻해야지 더 낫다고. 그런데 이제 따뜻하고 춥고 따뜻하고를 구별을 어떻게 하냐? 금수가 더 많으면 추운 거고, 목화가 더 많다 이러면 따뜻한 거고, 이걸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화가 더 많은지 금수가 더 많은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가면서 참 그 성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목화가 더 많으면, 양이 더 많으면 사람이 더 밝아, 더 긍정적이에요. 금수가 더 많으면 보수적이고, 금수가 더 많으면 이렇게 뭘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판단이 한참 걸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금수가 더 많아서 음한 게 더 많으면 걱정이 더 많고, 이제 말을 하더라도 해가 그거 해봐야 뭐 되는 게 있겠어 뭐 이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라는 건요 목하고, 금수는 하지 말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하는, 음하니까 추우니까 부정적인 게 더 많은, 이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면 되게 좋은 거고 부정적이면 나쁜 거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더 금수가 더 많으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안 돼. 여기 목화가 더 많으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못 가리기가 어려워. 다 될 것 같거든. 자, 여러분들 주식이 1000개의 종목이 있어. 목화가 더 많은 사람은 1000개 다 살려고 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다 될 것 같아. 막 다 될 것 같아. 근데 금수가 더 많은 사람은 저 바보 아니야? 저 올라가는 것도, 야 그거 사면 떨어져. 그걸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금수가 더, 이게 주식이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금수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은 보이거든. 그게. 그래서 하고 안 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버리는 거 뭐 이건 버려야 돼, 이건 가져야 돼, 이건 버려야 돼, 이건 가져야 돼. 이것이 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은 버리고 가지는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목화가 더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화가 더 많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하면 돼. 뭐가 안 될지 뭐가 될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화가 더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수가 더 많은 사람은 부정적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부정적인 말의 이유, 긍정적인 말의 이유를 알면 부정적이라고 꼭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뭣도 모르고 금수가 많은 사람은 부정적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까. 뭐가 될지 뭐가 안 될지 아니까, 야 아서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희망, 목화가 더 많은 사람은 희망적, 그래 우리 막 타오르는 거야, 막 불타오르는 거야. 가자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꿈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건 요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야, 되는 꿈을 꿔라. 꿈이 이루어지기는 되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건 안 이루어져. 여기는 안 되는 것도 끝까지 해봐야지 안다. 끝까지 해봐야지 안단다. 요거예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알지.
뭐가 더 맞을까요? 뭐가 더 맞는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래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라는 1%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건 목화가 더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목화가 더 많은지 금수가 더 많은지 이걸 또 구분을 또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구분을 좀 할 줄 알고 금은 금대로 수는 수대로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목화가 더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목하고 화하고 이렇게 보면 목이 음이고 화는 양이죠. 두 개를 놓고 보면 둘 다 양이지만 양이라 하더라도 이제 온도가 목이 더 낮고 화가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밝은 사람들끼리라도 음양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도 음양이 있고 여기가 불을 끄고 나서도 음양이 있잖아. 불 끄고 나서도 어디는 더 어둡고 어디는 덜 어둡고 불 켰는데도 여기는 어디는 더 어둡고 어디는 더 밝고 책상 밑은 어둡고 책상 위는 밝고 구석은 어둡고 등 가까운 데는 밝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목화 중에 둘 다 양이지만 양한 것 가운데 목은 둘 나누면 화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희망적일까? 여기서는 또 달라져요. 희망적인 것은 목이 더 희망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 시작하는 이제 새벽의 그 기운 6시, 7시, 8시 이때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은 희망, 화는 상승, 전력 질주. 목화토금수 중에 제일 전력 질주하는 것이 화죠. 시동, 여기 시동 거는 거. 자동차 시동 부릉 거는 것은 요겁니다. 이런 거. 자동차가 정지돼 있다. 수죠. 수가 정지되어 있는 거야. 금은 정비하는 거죠. 차량 정비하는 거야. 차량 정비하는 게 금이에요. 좋고 나쁜 것을 골라가지고 안 되는 건 고치 없애고 뭐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 정비하는 것은 금이에요. 정비해서 우리 집 앞에 갖다 놨어. 주차돼 있어. 수죠. 시동을 걸었어. 그래서 가기 시작해.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 붙으면 그때부터는 질주하잖아요. 화가 질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요.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몸을 써요. 천간지지도 똑같은 작용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죠. 목 기운이 많은지 화 기운이 많은지 할 때 천간지지를 살펴야 돼서 그거는 이제 어느 목의 기운이 많은지 수의 기운이 많은지 이것은 이제 이게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목화 토금수 했을 때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럼 토는 뭐냐? 토는 이제 속도 조절이에요. 속도 조절. 조절하는 거. 목을 조절하고 화를 조절하고 금을 조절하고 수를 조절하고 어느 곳인지 다 들어가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토는 중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는 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중간이라고도 하고 신용이라고 신뢰라고도 하잖아요. 목의 기운만 100%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목의 기운만 맨날 희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토가 여기 배합이 들어가고 화에도 토가 들어가고 수에도 토가 들어가고 금에도 토가 다 들어가요. 그것은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력. 그럼 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만 있으면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네. 뭐 이렇게 우물쭈물. 토만 있으면 화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이걸까 저걸까 하다가 하도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 이걸 우물쭈물하다 어떻게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이 많은지 화가 많은지 토가 많은지 금이 많은지 수가 많은지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월지예요. 월지. 월.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냐가 60%를 차지해요. 60%. 이게 그러잖아요. 여름에 태어나면 아무리 다른 여름에 태어나면 사나 5에 태어나면 아무리 뒤에 여기에 임이고 자고 여기 임이고 여기 자고 임 다 임해도 여름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온도가 여름에 온도가 내려가 봐야 15도라고 15도. 한여름에는 12도. 새벽에 뭐 12도. 뭐 15도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근데 반대로 겨울에 태어나면 자월에 태어나면 축월에 태어나면 아무리 병이 뜨고 여기에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다 병이고 하더라도 겨울인데 겨울에 아무리 따서봐야 지금 저게를 지금 시멘트 저거를 쳐야 되는데 공고리를 쳐야 되는데 저 이제 다 붙여놨거든요. 폼을 이제 그 폼을 다 붙여놨으니까 이제 공고리를 쳐야 되는데 영하로 내일 모레부터 엄청 춥다네. 공고리 칠 수 있을라나? 내일 공고리 쳐야 되는데 영하로 떨어지면 공고리 치지 말라고 감리가 와가지고 영하 5도까지는 괜찮을 텐데 일단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니까 공고리 치는 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 일이 있다가 없다 그러겠어. 진짜 일요일 날은 일도 안 하지. 또 겨울에는 맨날 영하로 떨어지니까 공고리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아야지 그 일을 하니까. 하여간에 이 여름하고 겨울, 그래서 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목화토금수 이것의 반 이상을 결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것이 내가 지금 목화의 기운이 더 강한지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한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운세가 나와요. 내년에 을사년의 운세. 을사년은 어떻게 될 건가? 을사년은 을은 목이잖아요. 이 목도 갑진에서 을사로 변한 거잖아요. 갑은 뭔가 피어 올라온 거예요.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오는데 을이라는 것은 튀어 올라온 것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벌어진 일들이 성숙해서 내년에는 이게 성숙해서 요게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쓸만해지는 거. 갑은 쓸모가 없어요. 상징적인 거. 을은 쓸만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쓸모 없어. 여자가 쓸만하지.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대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다고. 요즘에나 이제 공장들에서 남자를 뽑아가지고 다 남자 일 시켜서 그렇지 18세기, 19세기는 남자는 허우대만 했고 여자들이 밭일, 논일 다 했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냥 선비처럼 빈둥빈둥하고 여자가 일을 다 했어. 옛날에 여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들 보면 그런 것처럼 본래 갑이라는 것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주에 갑이 있잖아요. 말로만. 근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잘 한다는 거예요. 무토, 기토, 이 말로만. 기토는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경금, 경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실속이 별로 없어. 윤거사님이 왜 실패했냐? 실패한 정권이 왜 실패했냐? 이 경금이니까. 이 신금은 실패를 잘 하지. 을목이나 기토나 이런 거 실패를 잘 안 해요. 효과적으로 할 줄 알아. 효과적으로.
근데 우리 그 윤고사님은 이 경자, 무자, 경진 이러니까 연월일이 전부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럭 소리만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해는 게 잘 없어. 이거는 꼭 이제 이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주가 그러니까 끼워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끼워 맞춰서.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음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양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양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해. 그 부분은 금의 시작, 금을 완성. 목의 시작, 목을 완성. 토의 시작, 토의 완성. 이러니까 두 개가 이런 조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을사년은 내년은 위에는 목이고 밑에는 화예요. 그럼 목생화가 되겠네요? 그럼 화기운이 충만하겠네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좋겠어요? 금수가 많은 사람들이 화의 기운이 탁 오니까 이것이 쓸만해지겠죠. 화극금해서. 화극금에서 금이 뭔가 쓰여지는. 금은 불을 만나야지. 금의 기운은 불을 만나야, 용광로를 만나야지 쇠가 좋은 걸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금은 바꿔 써야 되거든. 특히 경금 같은 경우. 그런데 경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화를 만나니까, 사화를 만나니까 좋지. 또 추웠던 물에 수가 많은 사람도 화를 만나니까 내가 내 사주 추워 죽겠는데 불이 왔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행으로 을사년에 내년에 대운을 볼 때 중요한 게, 세운을 볼 때 을사년이기 때문에 목생화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에 더 좋겠구나. 그럼 목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나쁘겠나?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뭐냐? 목생화는 벌리는 거잖아. 전력질주를 향해. 이 갑진, 을사, 그 다음에 병호잖아요. 자, 이민, 계묘, 갑진, 경진, 신사, 이민, 계묘 다 자동차 수리를 해놨어. 갑진, 불웅 했다라는 거예요. 을사는 막 이제 방향을 향해 20km, 30km, 40km, 60km까지 가는 게 을사예요. 병호는 100km, 200km까지 밟는 거죠.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금수가 많은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극한의 상황까지 간 적이 없어요. 뭘 열심히 쎄 빠지게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금수가 많은 사람. 하다가 물론 지행하긴 하겠지. 쭉 꾸준하긴 하겠는데 나를 버려서 까면 잘 안 해.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거 해봐야 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또 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망설임이 커. 금수가 많은 사람은. 근데 이 갑진, 을사, 병호 이때는 끝까지 해보겠다 나는. 금수가 많아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화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써요?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더 하게 돼. 또 그래, 을사는 기회거든요. 갑진은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냥 어렴풋하게 하는 거고, 을사는 이미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야. 이제 시장 바닥이 만들어진 거야, 을사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사람들이 올해 많은 거죠. 내년엔 진짜 이제 전력질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을사, 병호는 경쟁인 거예요. 물론 경쟁 안 할 때는 없지만 이거는 전력질주 경쟁이라고. 그거 있잖아. 이게 무슨 5월달에서 6월달, 7월달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5월, 5, 6, 7 이때를 말해. 식물들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경쟁하죠. 쫙쫙 피어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남 경쟁하는 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는 거예요.
황룡사 스님 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준비 안 돼 있으면 절에 오세요. 우리가 하는 걸 봐서 박수 쳐주세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본시장에서도 코인이 막 올라갈까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어제 그저께 1억 5천 돌파했거든요. 1억 5천이 넘어서 코인 하나에 그 며칠 전에 1억 돌파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1억 돌파. 재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1억 돌파했나? 올해 늘었어요. 하여간 올해 들어와서 1억 돌파했는데 며칠 전에 1억 돌파했어요. 며칠 전에 1억 돌파했는데 1억 5천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시작인가? 그런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 10억 간다. 적어도 5억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을사년인 내년 을사 병원이 전력질주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본시장도 전력질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을사년이 모두가 좋냐? 을사 늑약이 있잖아. 을사 늑약. 그리고 우리 을사 늑약, 우리는 을사 조약이라고 배웠지만 을사 늑약으로 바뀌었잖아요. 야, 이거는 이제 외교권을 완전 박탈당한 거예요. 사실 을사하면 꽃이 피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사람들한테 여행을 떠나라고 막 그랬어. 내년에 이게 이 나무가 꽃봉오리가 막 피는 것이 을사거든요.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꽃 피면 사람들 꽃자랑하러 다녀야지. 나 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디든지 다녀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세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을사 늑약이 있었어. 이거는 뭐겠어요? 꽃이 나무가 부실해서 꽃을 피웠는데 떨어졌잖아. 여러분들 이제 봄에 보면 감꽃 알죠? 감꽃. 땡감꽃 있잖아. 땡감꽃 밑에 그 5월달에 땡감꽃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알잖아. 자, 반은 떨어지는 것 같아. 반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다 떨어져. 이게 을사라고 해서 꽃이 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까지 맺는 거는 실한 것이 열매 맞지. 부실한 거는 떨어진다고. 그 단계에서 그냥 떨어져. 그래서 을사년이라고 해서 꿈이 펼쳐지나? 쫙 가는 건가? 이랬을 때, 쫙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트코인은 쭉 가는 걸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엄청 밀고, 또 누구도 밀고,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다른 지명자들도 전부 다 코인 관련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코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해. 심지어 스님까지 누른 얘기를 해. 그러면, 소문이 너무 자자하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오히려 개미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폭락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걸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폭락이 일어나면 1억 5천에서 다시 1억으로 아니면 8에서 9천만 원 떨어지면 그럼 여기서 담아야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잖아.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1억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같이 간다. 무조건 집 팔아서라도 산다. 그런가? 그런 거는 강심장.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1억 5천인데 그냥 갈지 모르니 15억까지 간다니까 그냥 갈지 모르니 떨어지더라도 지금부터 산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럼 울산연의 부동산은 우리 울산연의 부동산은 이것도 같이 자본시장이잖아요. 꽃이 핀다. 부동산에 꽃이 피나?
그럴 것 같은 기대는 많이 있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망이 부동산의 물건이 역대급 물량이 쏟아졌지. 그 팔려는 사람은 너무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지. 또 이자도 그 칠 만한 능력이 안 되지. 그 이자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꽃이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이 지리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으니까 위험할까? 이제 위험할까? 이거 어렵죠.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게 선별되는 거예요. 감꽃이 떨어지는 게 있고 감꽃이 남아서 끝까지 가을까지 해서 어쨌든 그때만 남으면 감꽃이 떨어지지 않고 그때만 살아남으면 끝까지 가기가 쉬워. 그러면 을사년이 지나서 병오년에 봐야 되나? 너무 섣부른가? 여기서 살아남은 병오 정미년에 이때 것을 담아야 되나? 그거는 모르겠죠.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역학을 더 깊게 살피고 공부하고 또 현실 역학과 현실 세계를 더 깊이 관찰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더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금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사실 준비예요. 겨울이 왔다라는 것은 준비잖아요. 목은 새로운 시작이고 기회잖아요. 겨울, 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럼 겨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곳. 자, 우리 황룡사가 요양원을 할 거예요. 요양원을 할 거야.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이제 역시 을사년, 기로에 서 있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을사년에 시작을 해요. 올해 땅을 매입했지만 이게 가나? 아니면 떨어지나? 했을 때 황룡사는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준비가 돼. 왜냐하면 이제 수의 기운이 충분히 흡수가 되어 있다는 거, 준비가 되어 있는다거든요. 자본으로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나? 자본은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죠. 그 어마무시한 거의 100억 불사인데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아무리 황룡사라 하더라도. 그래도 40, 50%, 60%, 70%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스님이 준비가 돼 있냐? 스님이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아직 없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따로 없어. 공부는 했어. 사회복지사 저것만 하면 돼. 과목은 다 들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준비가 필요한 거지? 신도들은 글쎄. 그래, 요것도 미지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될 확률이 높다. 내년에 저는 경금이에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정사, 경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화가 엄청 많죠. 자, 화가 많은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랬죠? 펼치고. 화가 많은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맨날 불안해. 쉬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이유로 그러겠죠. 어쨌든 화가 많은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해요. 모살님은 화보다는 재가 많아서 그래. 재. 모살님은 이제 시의 화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 시의 화가 많아. 그건 그렇고 하여간에 화가 많으면 전력 질주하는데 내년에 을사 다시 화다. 이러면 더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건강을 봐야 돼요. 스님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경우는 화가 하나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이사라는 것은 뭔가 하고 하나의 일을 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가 들어오면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특히 이제 제가 축년이니까 사유축이니까 이제 삼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고 있는데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유축 해서 사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다른 상황을 플랜 B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금이 사일 경우에, 경금이 4월에 태어난 사람은 공통적으로 내년에 나처럼 플랜 B를 준비한다. 그리고 축월에 태어나고 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플랜 B를 준비하는. 축월의 경금은 좀 덜하죠. 사가 들어와도. 이제 이게 사유축으로 이제 연월이 사유축으로 돼 있으면 삼합운이 내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것은 이미 뭔가의 시동을 걸고 있는, 그래서 늘 바쁜 특히 여름이니까 사람이고, 유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이제 짱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사가 오면 유가 있는 사람은 뭔가 약간 이제 압축적으로 하려고 그래. 여기는 이제 압축이 아니라 더 벌리는 거고, 유가 있는 사람들은 4년이 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빨리 구분해서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걸로 가야지 라면서 더 줄여서 집중적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이 있는 사람은 사가 오면 축은 뒤에 조절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이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축은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붙어서 옆에서 바람 넣거나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더 와가지고 내가 일이 더 축이 있는 사람이 바빠지는 거죠. 근데 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의 길을 더 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얘가 하는 것처럼 지금 황룡사를 하고 있는데 요양원의 길을 하나 더 여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경금이 사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유가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눌러주게 되죠. 옆에서 이렇게 너무 질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게 해주는 게 유가 눌러주게 되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올해 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 있는 사람들은 올해 전부 다 돈이 많이 깨졌어요.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경금인데 올해 많이 들어갔네? 나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경금인 사람은 올해 많이 들어가. 왜냐하면 경금한테 갑은 편재니까. 편재라서 많이 들어가게 돼요. 편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언제 많이 들어가나? 보살님은 일주가 뭐예요? 저요? 네. 일주 경입니다. 보살님도 경이네? 네, 경호 순위가 똑같아요. 보살님도 올해 뭐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 원래 장사가 좀 안 됐어요, 장사가 안, 그건 경기 탓이고, 올해는 들어가는 게 많아요. 장사가 안 되면 들어가는 게. 나가야 될 게 많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없어도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 써야 될 것들이 많은. 이제 워낙 없으면 이제 줄여서 줄이는 거지. 만약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 올해 벌어질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경제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보살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 보이는 게 많거든요. 올해가 보이는 게 많은 때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서 이렇게 경일주는 갑이 되면 편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요동쳐요. 그래서 훅 저것도 사고 저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만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아니면 다른 게 없으면 몸이 안 좋으면 뭐 이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서 답답할 뿐이죠. 우리 장안고사님 일주가 무슨 일주예요? 임진 일주가 갑진이면 진진자영이네요. 일단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진자영이 되면 이게 본도처럼 들러붙어 있는 늪에 빠진 거거든요. 늪이거든. 진이 늪이에요. 늪인데 늪이 다시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빠지기만 하지 이게 찐득찐득하기 힘든 거야. 근데 식신이잖아요. 갑으로 정리를 안 해. 그래서 올해는 거사님이 정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 뭘 이것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하고 정리해도 그러니까 진진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건데 갑으로 오면 식신이잖아. 이 갑으로 그것들을 다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올해 정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올해가 그런 정리를 많이 한 거예요. 거사님 나름대로. 몸이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그걸 또 정리하고 또 집안에 어떤 게 있으면 정리하고 뭐 사위 딸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내가 정리하고 절에 와서도 이렇게 어떤 것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잘 되는 때예요. 그런 느낌 안 받았나요? 좀 그런 마음 갖고 예. 그러면 내년에 을사잖아. 을사. 이 내년에는 상관 편제거든요. 이 사는 이제 일거리들이거든요. 상관은 거사님이 상관운이 오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관은 잘 보이거든요. 상관운이 오면 다른 때보다 잘 보여요. 좋고 나쁜 것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거사님 내년에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무서울 것 같네. 상관운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건의한다는 거는 건의한다는 거예요. 윗사람한테는 건의한다는 거예요. 건의한다는 스님 그렇지 건의.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스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래하고 싶은데. 근데 그 식신에는 참을 수 있는데 상관에는 안 참아줘요. 이 문제 큰일이다. 이게 왜냐면 또 우리 거사님이 정유생이거든요. 정유생 맞죠? 예. 정유생인데 정인 울사년 기후 어머니서 봐. 수생모 기후 기후 아니 그 정유생이잖아요. 일단은 정이 월주의 기후 수국화 수생모 수생목의 을사년이 수국화 이재 그럼 여기 정유생의 요거는 재네요. 정제네요. 정제네요. 밑에는 년이 정제 예. 정제를 가지고 있었네. 관이 아니었네. 정제였네. 그렇구나. 어쨌든 상관 때는 나는 피해 다녀야겠네. 그 사람 피해 다닐게요. 피해 다닐게. 아니 자꾸 건의하러 온다니까. 왜냐하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견관해서 윗사람이 윗사람 같지 않고 이게 타도의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할 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있나? 보살님은 정축일주죠? 정축의 을사잖아요. 그러면
목생화의 편인이거든요. 을목이 편인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뭘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점검 체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근심, 고민이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라는 것이 하나 더 혹이 하나 붙는 거예요. 편인. 내년만. 이 산은 겁재거든요. 겁재.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에, 다양한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 머릿속으로 이제 자꾸 이제 돌아가는 거죠. 머릿속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문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문서는 해결이 잘 되진 않아요. 갑진보다는 이 을의 문서는 편인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운이긴 문서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신으로 이게 편인이냐 정인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금수가 더 많은지 목화가 더 많은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금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금수가 강할 때 그건 안 나간대요. 하나도. 월이 월지. 월지는 임신월이잖아요. 임신. 연도는 기해. 해하고 신이 일단은 온도가 낮아요. 해하고 신이 온도가 낮고 해가 임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연월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기운이 강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이 축이잖아요. 정축. 축, 신, 해. 이 모두 다 음하거든요. 이래 되면 해자축. 중간에 자가 없지만 이미 여기 있으면서 해자축의 방합을 또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기운이 아주 강한 거예요. 물의 기운이 강하면 여기에 을사, 목생화가 있을 때 이렇게 평상시 물의 기운이 강하면 꽃을 못 피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을사가 되면서 이렇게 물의 기운을 제대로 쓸 수 있죠. 아니 그 물의 기운이 더 펼쳐지는 거죠. 그럼 물의 기운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운이 더 좋아진다. 네, 물은 재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오행으로 보는 거고, 오행으로는 이 물이 따뜻해지니까 물이 더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물이 따뜻해지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해도 신도 모두 다 역마거든요. 여기에 사가 들어오면 사신형이고 사해충이 되거든요. 이 사는 축은 뭐 태어난 날은 서로 합이지만 이 연하고 일하고가 형충이 들어와요. 그럼 이사 가려나? 이사 갈 수도 있겠네요. 기회생이요? 아직 기회생이? 기해생 임신월. 이거는 연으로 가면 사해충이고 연지충이니까 연이 충되면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이제 연지충이 와도 이사할 수 있고 월지충이 와도 이사할 수 있는데 사실 합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합보다는 형의 역할이 더 커요. 사신 합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사신 합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형의 작용이 더 커요. 그래서 사신형이 되면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이사를 가는 게 더 편하지. 시끄러워지는 거. 네. 아니 그렇지 않죠. 이 삼재락에서 지지군 듯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겨울이라고 해서 지지군 듯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정월보름에 막 이렇게 불놀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겨울에 그 사랑방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화투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겨울에는 준비를 하는 건데 이사 같은 걸 하거나 집을 고치거나 아니면 집을 인테리어를 하거나 다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차피 여름에 하는 것보다는 겨울에 해놓는 게 미리 해놓는 게
큰 소리도 나고 그 나쁜 것도 살도 없애고 여름에 잘 될 때 그런 거 할 필요는 없거든. 여름에 잘 된 거 전력 질주를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사해충 연으로 충이 들어오니까 연으로도 내 위상이 달라지고 월도 형이 들어오니까 사신형이 들어오니까 월도 위상이 달라져. 갈등이 자꾸 생겨. 그럼 이런 때 제일 좋은 수는 시끄러운 게 싫다면 이사지. 집을 고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바꾸든지.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이제 뭐 이사를 하면 사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잖아. 목욕탕을 바꿔도 달라지잖아요. 여기 맨날 만나는 사람이야, 목욕탕에. 절에 갔어. 절에 맨날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사회충 되면 다른 데 가면 거기서 새로 만난 사람들하고 다시 또 인사를 하고 다시 또 막 해야 되잖아요. 이사원이 있으면 뭐 왔을 때 이사 안 하면 어떻게 뭐 다른 해가 오는 겁니까? 여기 이사원이라는 것은 월의 이사원, 인년, 이민년, 재작년에 이사 가는 게 좋죠. 인신충에서 월지를 충하니까. 이사 안 하면, 재작년 같은데 이사 안 하면, 이러면 이제 월지를 충할 때, 내가 월지 충할 때 가만히 있다. 그럼 몸으로 처지거나, 아니면 이게 불안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월지를 충할 때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이직하거나,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그런데 그때 이사를 안 했으면 재작년에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움직여질 만한, 나도 가고 싶고, 나도 다른 데를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렇게 몰매 맞듯이 계속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월지를 충하면, 월지 충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럼 계속 몽둥이로 와서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월지 충할 때는 이동을 많이 하면 돼요. 이동을 많이 하면. 집안에 이사를 못 가면 집안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바꿔주고 났더니 뭐 마음도 편하고 괜찮더라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오든지. 저는 4월이잖아요. 4월인데 이제 4월이니까 이제 항상 이제 해가 되면 11월 달이 되면 월로 보면 11월 달이 해월이잖아요. 11월 달이 되면 절 밖에 나가서 자꾸 나가는 일들이 자꾸 있는 것이 나한테 좋죠. 그래서 산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떠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내 자신의 월을 치는 이런 때는 그래서 집만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야. 무조건.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내년에 을사년에는 사해충에 사신형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활동들이 좀 약간 바꿔주는 것도, 이사 같은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이사 계획 있나요? 마음은 좀 줄이고 싶은데요. 집이 너무 커서 네. 어머님이 그 집을 유지하려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선생님 그러면 그 이사만 하면 고민 없어져요? 골치 아픈 게 없어지죠? 골치 아픈 게 생기죠? 이사만 하면 골치 아픈 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본지수 보살 무술일이거든요. 무술일에 태어났어. 무술일에 을사. 이러면 이제 목국토, 이건 토거든요. 무술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갑진, 을사. 이 화의 기운이잖아요. 이 화생토에서 정인, 편인 그리고 정관입니다. 위로는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관은 어디 가서 임무를 맡는 거예요. 편관은 임무를 맡을까 말까라는 거거든요. 정관은
거기에 그냥 어디든지 거기 당신이 좀 해보소 하거나 내가 취업을 하거나 내가 책임을 맡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을목 정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님은 내년에 어딘가에 책임을 맡는 하다못해 계중의 대표를 한다. 하다못해 계중의 대표를 한다. 뭐 불교대학에 다니면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것들을 한다. 또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게 내년의 운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의 기운이 필요하면 을사년이 다른 때보다는 행복한 때가 되고 보살님이 축월인가 그럴 거예요. 축월이면 사축으로 해서 월지에 축이 되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큰 일을 벌려서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조절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오나림 보살님 일주가 뭐예요? 일주 태어난 날 정유입니다. 정유 월은 을해입니다. 을해월 을사년 사해충이잖아요. 월지충이에요. 그래서 내년엔 이사갈 운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네, 이사 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 이사갈 운이 충만해.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이사 가는 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드디어 갈 수가 있는. 진년에는 어려워. 왜냐하면 진년은 진해 원진이 돼서 이게 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계속 끈적끈적하니 진하고 해는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야, 같이. 진하고 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돼지하고 용하고는 만나면 이도저도 아니고 서로 지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냥 뭐 좀 그래서 진척이 잘 안 되는 게 진하고 해예요. 늪에 빠졌다. 진하고 해는 뭔가 진척이 잘 안 돼. 그래서 갑진년은 정인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정유년 정유일은 나림보살님한테는 갑진년이 이게 뭔가 진척이 잘 안 되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든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게 충이라는 것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오히려 좋게 작용될 때가 많아요. 충은 이렇게 하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사년 문서가 서로 충이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는 나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남편이기도 하고 배우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유축 이렇게 사유축이 되면 나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확신이 더 들고 해서 개인적인 그 개인적인 이런 것들도 벌리든 없애든 뭘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는 때가 또 내년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도 가겠지만 개인적인 집안에서도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되는 게 내년이 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진유 합이기 때문에 딱 달라붙는 때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애를 새로 하거나 누가 나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가 좋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든지 진이니까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눈에 띄었다. 개인적으로 나 뭔가 이거 내 취향이 뭐 맞는 게 생겼네? 라는 게 올해라는 거였죠. 내년은 이제 그것들을 더 깊이 파고들거나 그것을 정리를 하거나 확실한 것만 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내년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겨울에 태어났고 요 두 개만 봐도 지금 금수가 더 강한
정화지만 금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을사년은 새로운 기회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금수가 더 강하면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전력 질주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내년에는 내가 이제 그 지금까지 올해 작년 이런 때 벌려놓은 일로 밀려가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에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